자, 이제 정적분의 활용 마지막이면서 미적분일의 마지막 단원입니다. 정적분의 활용 중에서 이 속도와 거리라고 하는 건데요. 이 내용은 사실 우리가 앞에 미분에서 했던 내용을 그대로 거꾸로 적용하면 되기 때문에 상당히 쉽다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물론 미분에서 제대로 이해를 했다면 말이지. 우리가 미분에서 어떻게 했습니까?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하면 그것이 바로 속도였죠. 그러면 위치를 미분해서 속도가 됐어. 위치를 시간에 대해서 미분해서 속도가 됐으니까 이거 역연산, 거꾸로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 위치가 나올 거 아니야. 위치의 변화량이 나옵니다. 정적분을 했을 때. 그래서 위치의 변화량은 속도를 시간으로 적분한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당연한 원리겠죠? 예, 이걸 미분해서 얘가 나왔으니까 적분하면 얘가 되는 거지. 되시겠죠? 자, 그래서 여기 정리된 걸 한번 볼까요? 수직선 위를 움직이는 점 P. 이 수직선 위를 움직인다는 건 얘가 1차원 운동만 하는 거죠. 양의 방향으로 가거나 음의 방향으로 가거나 그러니까 플러스 마이너스 방향만 있는 겁니다. 이때 이 시각 T에서의 이 점의 속도를 V라고 하자. 그러면 시각 T0라는 거는 이제 처음 시각이죠. 처음 시각. 처음 시작할 때의 시각. 처음 시각에서의 P의 위치를 ST0. 이게 S를 이제 위치로 나타낸 거죠. S라고 할 때, 시각 T에서의 위치, ST. 이거는 T에 관한 함수니까 이렇게 나타낸 거지. 이거는 T0가 들어갔을 때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이다. 얼마만큼? T0에서 T까지. 요게 이제 시간이 흐른 그 양이 되겠죠. 그 시간 동안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정적분한 것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이 되니까 처음 위치에다가 위치의 변화량 더하면 나중 위치가 된다. 그런 말인 거지. 이건 나중 위치를 나타내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각 A에서 B까지 위치의 변화는 바로 얘가 된다. 여기서 얘기했던 T0에서 T까지 대신에 A부터 B까지로 바꿔놓은 요 내용에 해당하는 겁니다. 자, 별거 아니죠? 별거 아닙니다. 자, 그래서 책에 예가 두 개 있는데 읽어보면 쉽게 알 수 있는 내용이고 우리가 중학교 때도 한번 다뤄본 그 예예요. 그거를 이제 적분으로 표현한 것 뿐이죠. 그거 꼭 읽어보시고 나서 이해되면 다음으로 넘어가시면 무리가 없겠습니다. 자, 두 번째는 움직인 거리라고 하는 겁니다. 요거를 위치의 변화량 요거랑 좀 구분을 해야 됩니다. 실제 움직인 거리하고 위치의 변화량하고의 차이를 여러분이 좀 아셔야 되는데요. 그래서 수직선에서 여기서 출발을 해가지고 제로 시점, 그러니까 원점에서 출발을 해서 얘가 이만큼 갔다가 다시 요만큼 돌아왔다고 하자. 여기가 10만큼 갔다가 6만큼 돌아왔다고 쳐봐. 그러면 여기 얼마입니까? 여기는 4죠. 그러면 이게 뭐가 되는 거냐면 위치의 변화량은 4인 거예요. 처음 거랑 끝에 것만 보는 거니까. 하지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요거죠. 그러면 우리가 이 위치의 변화량은 어떻게 되냐? 얘가 움직이는 속도를 나타내는 함수 V가 있다고 했을 때 시간에 대한 함수 테니까 VT겠지. 그 VT라는 함수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여기가 이제 T0 시점이고 여기가 이제 여기 왔을 때가 T1 시점이라고 합시다. 여기서는 AB라고 그랬네요. 그러면 T0에서부터 T1까지 VT를 적분하면 바로 위치의 변화량인 4가 나옵니다. 하지만 이걸 구하면 어떻게 될까요? 이 함수가 플러스로 간 거, 마이너스로 간 거, 그게 서로 상쇄돼 가지고 요게 나오는 게 아니라 이것 따로 더해진다는 거죠. 얘도 플러스로 더해지고 얘도 마이너스지만 꺾여서 플러스가 되는 그런 상황이 돼요. 자, 무슨 말이냐면 지금 VT의 그래프가 어떻게 되는지는 정확히 모르겠지만 일단 여기선 양수란 말이지. 양수에서 멈췄다가 다시 이렇게 갈 거 아니야.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우리가 생각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 시점을 뭐라고 할까? 여기 시점을 T0, T1이라고 했으니까 이걸 TC라고 그럴까? 그냥. 그러면 이게 뭐야? T0는 바로 요 시점에서 이제 요 시점에서의 그 시각이 T0고요.
요 끝나는 시각, 요게 이제 t1이란 말이에요. 요게 이제 tc가 되겠지. 요게 이제 t라는 시간의 축이고, 그러면은 처음에는 얘가 양의 방향으로 간단 말이지. 속도가 얼마나 뭐 어떻게 변할지 모르니까 이쪽으로 가니까 어쨌든 양수야. 근데 tc에서 요 시점에서 일단 멈추겠죠. 왜? 이쪽으로 가다가 멈춰야 다시 이쪽으로 갈 거 아니야. 그리고 그 다음에 어떻게 돼? 반대 방향으로 이렇게 가는데 속도가 점점 빨라질 수도 있고 뭐 일정할 수도 있고 그렇습니다. 자, 그래서 요 넓이가 바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정적분이죠. 그게 바로 맞으면 위치의 변화량입니다. 플러스 방향이고, 이렇게 이쪽으로 된 건 역시 위치의 변화량인데 마이너스야. 그래서 이거를 우리가 구해보면 말이야, 어떻게 되냐면 요 넓이가 10이 나올 겁니다. 그리고 요 넓이가 6이 나올 거예요. 그래서 얘하고 서로 상쇄돼 가지고 0부터 t1까지, 그러니까 t0 시점부터 t1까지를 적분하면은, 정적분을 하면 4가 나온단 말이지, 위치의 변화량. 하지만 우리가 요 함수, 요 이제 vt 함수인데, 요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어떻게 되겠어요? 절대값이면 얘가 위로 꺾여 올라가죠? 그럼 얘하고 더해지잖아. 그래서 이 경우는 얘가 16이 되는 거지. 되겠습니까? 얘를 그냥 적분했을 때는 t0부터 t1까지, 이때는 4가 나오고 이때는 16이 나오고 그럴 거라고요. 예를 들어서. 되시겠어요? 그래서 움직인 거리를 구하는 것은 속도 함수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되고, 위치의 변화량만 구할 때는 그냥 적분하면, 정적분을 하면 된다. 이 사실을 기억하면 다 정리가 되겠습니다. 자, 교재에도 이제 얘가 하나 나와 있는데요. 뭐 내가 지금 얘기한 거랑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그래프 모양만 좀 다를 뿐이고요. 자, 개념 확인 코너에 한 문제 있으니까 그거 풀어보시고, 여기는 뭐 예제도 적어요. 세 문제만 해보면 되니까 한 번에 다 끝내고 마치도록 합시다. 자, 예제 10번 보겠습니다. 수직선 위에서 원점을 출발하여 운동하는 점 P의 T초 후의 속도 V가 요런 함수, 요런 시간에 관한 함수로 정해졌다. 주어져 있을 때 다음을 구해라. 점 P의 운동 방향이 두 번째 바뀔 때의 P의 위치 그랬습니다. 자, 볼까요 한번? 요거를 그려보면요, 얘는 t-1, t-4 이렇게 인수분해를 해서 인수분해형으로 그리는 게 좋겠죠. 얘는 말하자면 v, 얘는 t 이렇게 해서 여기가 이제 1이 하나 있고 3, 4 한 요정도 있다고 합시다. 1과 4야. 그래서 얘가 이렇게 해서 어떻게 됩니까? 포물선이죠. 포물선. 여기는 뭐 4를 지나겠네요. 자, 그럼 이거 한번 그려보자. 예쁘게 한번 그려보자. 뭐 예쁘게 됐나요? 별로 예쁘지 않네요. 자, 요런 것이 이제 V의 그 그래프예요. 자, 그런데 속도가 양수라는 게 뭡니까? 이게 양의 방향으로 이렇게 움직인다는 거고, 속도가 음수라는 건 음의 방향으로 왼쪽으로 움직이는 걸 얘기하죠. 수직선 위에서. 그럼 운동 방향이 바뀌었다는 건 속도가 0이 딱 되는데, 그 점 좌우에서, 0이 되는 점 좌우에서 말하자면 어떻게 돼? 오른쪽으로 가고 있다가 왼쪽으로 가든가, 왼쪽으로 가고 있다가 오른쪽으로 가야 되는 거지. 말하자면 극대나 극소가 돼야 되는 거죠. 이 경우엔 극대, 이 경우엔 극소겠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두 번째 바뀔 때라는 건, 이게 첫 번째, 이게 두 번째니까 요 바뀔 때라고 하는 게 이게 4초 후죠. 4초 후. 4초 때의 점 P의 위치를 얘기해라. 그러면 그거는 어떻게 구하면 되나? 4초 때의 점 P의 위치는, 위치의 변화량이 이거 양의 방향으로, 이게 음의 방향으로니까 그냥 그게 서로 상쇄된 걸 구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0부터 4까지 이 함수를 그냥 적분해 버리면 됩니다. 그럼 뭐가 나옵니까? 요거에서 요거 뺀 게 나오겠죠. 그죠? 요렇게 구하면 돼요. 여기 이제 1번에 해당하는 거죠. 그러면 얘가 얼마 되냐? 3분의 1 t 3승 마이너스, 자, 2분의 5 t 제곱 플러스 4t 이렇게 되겠지? 거기다가 0에서부터 4까지 정적분을 하자 그 말이야. 그럼 0은 능함 안 하고 4를 집어넣어서 계산을 합시다. 3분의 1 4의 3승 마이너스 2분의 5 4의 제곱 플러스 4, 4, 16 이렇게 되겠죠. 자, 요거 계산하면 어떻게 됩니까? 요거 계산하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온답니다.
자, 요 계산 뭐 직접 해봐야 되겠지만 단순 계산이니까 생략하고요. 그러면은 마이너스 3분의 8이 나왔다는 얘기는 뭐야? 원점에서 왼쪽으로 3분의 8만큼 간 위치에 있다. 이제 그런 얘기겠죠. 자, 두 번째 t가 2에서 5까지 2에서 5까지면 어떻게 돼? 2면 여기고 그죠? 5면 여긴데 여기가 오지? 실제로 움직인 거리입니다. 위치 변화량이 아니고 실제로 움직인 거리야. 그럼 우리는 어떻게 되냐? 여기서 요까지 이 넓이를 구해야 돼요. 순수하게 넓이를 구해야 됩니다. 이번엔 빨간 빗금 친 넓이를 구해야 되는 거죠. 그러면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그냥 적분하면 이거 서로 상쇄된 차가 나올 테니까 우리가 이거 각각을 더하려면 어떻게 돼? 요거를 절대값을 씌워서 자 보세요. 2부터 5까지 절대값 v 즉 t제곱 마이너스 5t 플러스 4를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하면 됩니다. 그럼 이건 어떻게 해야 돼요? 얘 안에가 지금 음수인 부분, 양수인 부분이 나눠져 있죠. 그래서 2부터 4까지는 이게 마이너스이기 때문에 얘를 플러스로 바꿔서, 즉 플러스로 바꾸려면 어떻게 이 절대값 기를 없애면서 마이너스를 붙여야 이게 플러스로 변하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하면 됩니다. 앞에 마이너스를 집어넣었어요. 그리고 절대값을 없앴죠. 플러스 어떻게 됩니까? 4부터 5까지는 얘가 그냥 양수니까 절대값 기호를 그냥 없애면 되죠. 이렇게 되시겠습니까? 자, 요거 적분해야 되는데 이미 해놓은 거 있죠? 그거 이용합시다. 자, 앞에 마이너스 있다는 거 잊지 마시고, 자, 3분의 1 t 3승 마이너스 2분의 5에 t 제곱이고 플러스 4t 요거 4, 0 플러스 똑같습니다. 3분의 1 t 3승 마이너스 2분의 5 t 제곱 플러스 4t 똑같은 걸 한번 더 적어요. 지겹네. 그 다음에 얘는 5, 4. 그래서 뭐 다 넣고 또 계산해 봐야 되겠죠. 연락에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오 마이 갓. 요거 0이 아니고 잘못 썼네. 0은 여기서 쓴 거였고 2부터죠. 2부터 5까지니까 2부터 4까지는 이거, 4부터 5까지는 이거. 그래야 2부터 5까지가 되죠. 그래서 요거 따로 뭐 다 계산을 해봐야 돼요. 얘 따로 계산을 해봐야 됩니다. 요 과정이 좀 지겹겠죠. 자, 계산을 해보면 얘가 나오면 맞습니다. 여기서는 이 이후에 요 집어넣어서 단순 계산하는 과정은 좀 생략을 할게요. 여러분 꼭 해보셔야 됩니다. 실제 문제에서 이거 뭐 여기까지 다 맞고 이거 집어넣어서 계산하다가 틀린 경우가 많기 때문에 여기서는 뭐 굳이 그 계산 과정까지 일일이 다 보여주면은 지루할 테니까 여러분한테 그건 맡길게요. 자, 그 밑에 있는 유제 한 문제 또 마저 해보시고 다음 문제로 가십시오. 자, 예제 11번. 지상 10m 높이에서 초속 30m 속도로 똑바로 위로 쏘아 올린 물체의 t초의 속도가 이렇게 된다 라고 주어져 있다. 이때 답을 구해라. 뭐 이 비슷한 문제는 많이 해봤을 겁니다. 과학 시간에도 나오죠. 물체를 쏘아 올린 후 4초가 지났을 때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는 얼마냐. 자,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라고 하는 거는 지금 보세요. 이 v라고 하는 게 속도잖아요. 그지? 그러면은 0초부터 4초까지 이 v를 적분하는데, 자,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합니까? 그냥 적분합니까? 그냥 해야죠. 왜냐하면 이 물체가 이동한 실제 거리가 아니고 단순히 높이라는 거는 변화량을 얘기하는 거죠. 얘 지금 물체를 위로 쏘면 어떻게 돼? 이렇게 올라갔다가 다시 내려오잖아. 그지? 그러니까 이건 뭐야? 올라간 거 내려간 거 서로 상쇄된 그 최종 위치를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높이라는 거는 실제 얘가 이동한 거리를 구하는 게 아니고, 실제 이동한 거리를 구한다 그러면 속도를 이렇게 절대값을 씌워서 적분을 해야겠지만 여기서는 뭐야? 그냥 적분을 해야 서로 상쇄된 결과가 나오겠죠. 자, 그러면 얘는 여기다 이걸 집어넣어서 얘가 30-10t니까 이거 아예 적분을 하지 뭐. 30t-5t 제곱이 됩니다. 그죠? 그거를 0에서부터 4까지 이렇게 하면 되는 거죠. 그럼 0은 집어넣으면 많으니까 4만 집어넣어서 계산합시다. 그럼 4, 4, 16이니까 120-80 해서 어떻게 됩니까? 40이 되겠죠. 40. 이게 뭐야? 이게 완전 위치의 변화량이에요. 근데 주의할 것은 최초 높이가 지상 10m 높이에서 시작을 했어요. 그럼 이 10m 높이에서 시작을 해 가지고 요 40m만큼의 지금 위치 변화량이 생긴 거니까
지상으로부터 따지면 뭐야? 얘랑 얘랑 두 개 더해줘야 되는 거지. 그래서 10 플러스 40을 해서 최종적으로 50m 높이에 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줘야 됩니다. 10 플러스 요것이 돼야 되는 거죠. 앞에 공식에도 나왔죠? 자, 두 번째. 물체가 최고 지점에 도달했을 때의 지상으로부터의 높이. 자, 최고 지점은 어디까지 올라갈까라는 건 우리가 속도가 딱 제로가 되는 걸 얘기하면 되죠. 속도가 제로가 됐다가 다시 마이너스로 변할 거 아닙니까? 이쪽 방향 플러스 이쪽 방향 마이너스로 예정했을 때. 그죠? 그럼 속도가 제로가 되는 게 언제인지를 구해야 돼. 자, 이거 0 되는 거 얼마입니까? t가 3일 때죠. 그러면 지상으로부터의 높이라는 건 얼마예요? 이거랑 똑같습니다. 그래서 최초 높이 10에서부터 0부터 3초까지만 딱 구하는 거죠. 3초까지 올라왔다가 그 다음부터 내려온다는 말이야. 여기까지만 딱 구하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얘도 이렇게 되는 거죠. 이때는 이거 뭐 절대값 씌우나 마나 의미가 없어요. 그죠? 3초까지는 같은 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그리고 원래 씌우면 안 되죠. 높이를 구하는 거니까. 자, 요거 어떻게 됩니까? 앞에서 요거 구해놓은 게 있잖아. 함수는 단지 들어가는 게 0에서 3까지가 들어간다는 것이 다르겠죠. 그러면 어떻게 10 플러스 3만 집어넣어서 90 마이너스 5 곱하기 9. 그죠? 그러면 이게 100이죠. 100 빼기 45가 되겠네. 그죠? 그럼 어떻게 됩니까? 55. 아까보다 5m가 더 높죠. 자, 다음 세 번째. 물체를 쏘아 올린 후 5초 동안 실제 움직인 거리입니다. 그럼 뭡니까? 실제 움직인 거리는, 자, 이거는 높이를 따지는 게 아니니까 얘를 더할 필요가 없어요. 그죠? 얘는 실제 움직인 게 아니지. 여기서부터 움직이기 시작한 거야. 그래서 10을 더할 필요가 없습니다. 최초에 여기다 이제 10을 아까 더해줬었단 말이죠. 원래는. 그죠? 얘도 그렇고. 얘는 그럴 필요가 없어요. 그래서는 안 됩니다. 그래서 이건 뭐야? 0초부터 5초까지 실제 움직인 거니까 어떻게 돼? 올라간 거 내려간 거 다 따로 줘야 되니까 절대값 씌워서 적분해야 돼요. 적분한 다음에 씌우는 게 아닙니다. 절대값을 씌운 것을 적분해야 된다. 자, 그러면 우리가 지금 살펴봤잖아요. 최고 지점에 도달할 때까지 3초가 걸리니까 0부터 3초까지는 어떻게 돼요? 그냥 얘를 적분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3초부터 5초까지는 얘를 마이너스를 붙여서 적분을 해야죠. 그럼 마이너스 붙인 거는 그냥 앞에다 갖다 쓰자고. 왜 안 지워져?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되겠죠. 되겠습니까? 자, 이거 이제 계산만 해주면 됩니다. 30t 마이너스 5t 제곱, 요 놈을 0에서 3까지. 그죠? 그 다음에 똑같은 것을, 이건 뭐 매번 새로 적분할 필요 없죠. 어차피 같은 함수 가지고 하고 있으니까. 이렇게 해서 그걸 뺀다. 이게 다른 거죠. 되겠습니까? 자, 게다가 이거는 말이죠. 우리가 이미 아까 여기서 구해놨습니다. 얼마예요? 요 놈이죠, 요 놈. 그지? 그래서 90에서 45를 빼니까 45네요. 그래서 이 부분은 위에서 계산했던 결과를 그대로 가져다가 쓰면 두 번 계산 안 해도 되겠죠. 두 번째 건 어떻게 돼? 이거는 뭐 용 빼는 재주 없습니다. 그냥 계산해야 돼요. 30 요거 넣고 한꺼번에 하자. 5 마이너스 3 이러면 되고요. 마이너스 5 요 괄호 잘 쳐야 된다 그랬죠. 마이너스 붙이고 괄호 치고 뭐 그런 거 잘 못해가지고 보통 많이 틀린다고. 여러분이 굉장히 약한 거지. 이렇게 되겠죠. 자, 괄호 잘 치세요. 그러면 요는 어떻게 되냐? 요는 요 안에 부분만 한번 계산해볼까요? 이거는 30에다 2 곱하니까 요 부분 뭡니까? 60이죠. 5, 5, 25에서 3, 3은 9 빼니까 이거 16이네. 16. 그죠? 16 곱하기 5는 80이었잖아. 그래서 60에서 80 빼니까 마이너스 20. 거기다가 얘까지 붙이니까 어떻게 돼? 플러스 20이 되겠죠. 그래서 65. 요거 65라는 얘기입니다. 5초까지 했을 때 그렇게 된다는 거죠. 되시겠죠? 자, 그 비슷한 문제 밑에 하나 있으니까 유제 꼭 풀어보시고 마지막 문제로 가겠습니다. 자, 필수 예제 13번. 이거는 이제 속도의 그래프죠. 속도의 그래프. 시간에 대한 속도의 그래프인데 이걸 보고 어떤 해석을 제대로 할 수 있는가를 묻는 문제입니다. 자, 원점을 출발하여 x축으로 움직이는 점 P의 시각 t에서의 속도를 vt라고 할 때 0부터 9까지, 그죠? 0부터 9까지, 뭐 이게 0촌지, 뭐 분인지 시인지는 모르겠지만 하여튼 t가 0부터 9까지 그 시간에 따른 속도의 그래프가 그린 것 같다. 다음을 구해라. 자, 1번부터 보겠습니다. 점 P가 원점을 출발한 후 9초라고 합시다. 9초가 될 때까지
운동 방향을 바꾸는 횟수. 여기서 운동 방향을 바꾼다라는 건 뭐겠어요? 속도의 부호가 바뀌는 겁니다. 속도가 플러스 방향에서 마이너스 방향으로 바뀌는 거. 그죠? 그러니까 이동하는 게 바뀌면 속도가 바뀌겠죠. 이쪽으로 가다가 저쪽으로 가려면 일단 멈춰야 돼요. 그죠? 속도가 0이 되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플러스에서 마이너스로. 그러니까 이 X축을 뚫고 지나가는 게 몇 번인가? 그거를 따지면 됩니다. 그래서 4초일 때 한 번, 6초일 때 한 번이니까 두 번이 있겠죠. 두 번. 자, 두 회. 2번은 뭡니까? t = 9에서의 점 p의 위치다 그랬는데, 자, 이 속도를 시간에 대해서 적분하면은 그게 말하자면 위치의 변화량이란 말이죠. 그래서 요 넓이를 구하고, 근데 이제 문제는 요 마이너스로 된 넓이는 이쪽 방향으로 가다가 반대 방향으로 간 거니까 이만큼을 빼먹는 겁니다. 다시 말해서 0부터 9까지 그냥 정적분을 해버리면 돼요. 그럼 위치의 순수 변화량이 나오겠죠. 이 넓이를 다 더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죠? 위의 넓이에서 밑의 넓이를 빼는 개념이 되는 것이 바로 P의 위치가 되는 거죠. 자, 근데 이걸 그냥 정적분식으로 우리가 구하는 건 더 복잡해요. 그죠? 그래프 자체가 좀 희한하게 되어 있기 때문에 뭐 하나의 식으로 나타날 수 없기 때문에 이건 그냥 도형의 넓이를 가지고 구하면 됩니다. 자, 그건 뭐 이거 사다리꼴의 넓이 구한다고 생각하지 말고 쪼개가지고 그냥 다 구해봅시다. 1, 2니까 요 부분 1이죠. 얘는 2, 2는 4니까 요거 4. 요거 똑같이 1. 그래서 요 넓이, 요 사다리꼴 부분의 넓이가 6이고요. 얘는 뭐 마찬가지로 요게 1, 요게 1이겠네요. 그죠? 요것도 높이 2니까. 그죠? 그 다음에 얘도 1이고, 얘는 뭐야? 요게 2고, 얘가 2니까 2, 2는 4 나누기 2에서 요거 2. 이렇게 되겠죠. 그러면 원점에서부터 지금 출발했으니까 위치 변화량이 여기까지 가서 6만큼 갔을 거고, 그죠? 오른쪽 방향으로 6만큼 갔다가 다시 2만큼 왼쪽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6, 그죠? 마이너스 2, 그리고 플러스 3.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얼마입니까? 7. 오른쪽으로 7만큼 가 있게 되겠죠. 어떤 점이. 지금 수직선상에서 원점을 출발해서 점이 이제 이동하는 걸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4초 때까지는 쭉 이쪽으로 가다가 4초에서 딱 멈춰가지고 다시 왼쪽으로 좀 왔다가 6초일 때 다시 멈췄다가 다시 오른쪽으로 가는 이런 상황을 지금 얘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0부터 9까지 점 P가 실제로 움직인 거리다. 실제로 움직인 거리는 여기서 넓이를 의미합니다. 그죠? 위치의 변화량하고 실제 움직인 거리하고는 다르다 그랬죠. 자, 그러니까 이쪽으로 움직인 거, 양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 음의 방향으로 움직인 거를 다 더하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얘는 어떻게 되겠습니까? 얘는 아까 여기서 6 빼기 2로 했던 걸 그냥 더하기 2로만 바꾸면 돼요. 위의 식에서. 이렇게 되는 거죠. 되시겠습니까? 그러면 이거 얼마가 됩니까? 뭐 11이죠. 11. 그죠? 실제로 움직인 거는 11이다. 이렇게 구하면 되겠습니다. 뭐 계산도 별로 필요 없고 그래프를 보고 이게 뭘 의미하는지 그걸 해석하기만 하면 되는 문제니까 어떻게 보면 간단한데 이걸 또 잘 못하는 학생들이 있어요. 요거는 앞에 내용 잘 공부를 해서 일일이 자기가 좀 따져가면서 스스로 이렇게 설명도 해보고 자문자답을 좀 해봐야 됩니다. 그러면 되게 쉽다는 걸 알 수 있어요. 자, 밑에 유제 가지고 연습해 보면 좋겠습니다. 그 후에 연습 문제로 넘어가시기 바라고요. 이로써 수학 2의 모든 범위 학습을 마쳤습니다. 여러분 수고하셨습니다.